인생 성공 전략. 사람들은 모두가 뭐 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근데 성공이라고 하는 게 특별한 비밀은 없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준비를 한 사람, 그리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때에 따라 하다가 실패하면 그 실패로부터 배운 결과,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공은 하나의 과정이다. 뭐 이벤트가 아니고 성공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저 시계 안에 뭐라고 써 있어요? Time is money. Time is money. 여러분들은 우리가 100년이라고 하는 어떤 수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1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자기가 뭐 돈하고도 밀접하게 시간이 관련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time is money 그런 얘기를 말합니다. 어린 시절의 나, 어린 시절, 뭐 여러분들이 지금 어린 시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인생 전체로 보면 이제 중간 이제 어느 정도 성장이 가는 과정인데, 모두가 나름대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꿈을 꾸죠. 네. 근데 그 꿈을 꾸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따라서 꿈은 어떻게 돼요? 좀 더 큰 꿈을 꿔야 돼요. 큰 꿈을 꿔야 돼요. 대통령이 된 사람들도 다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꿈을 꿨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지, 갑자기 대통령 꿈도 안 꾼 사람이 대통령 되는 게 없습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도 다 뭐예요? 부자가 되고자 하는 꿈을 꾼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에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한 가지는 꿈을 꾸는 거다. 꿈은 꾸는 거에도 의미가 있지만, 꿈을 꿨으면 꿈을 달성하기 위한,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의 과정, 그런 것들도 더 소중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 어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워드 스리츠 같은 스타벅스를 창업한 사람, 월마트의 CEO 샘 월튼이라는 사람, 또 맥도날드 햄버거의 레이 쿡이라는 사람, 뭐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일본의 가장 훌륭하게 존경받는 마스시다 고노스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알고 보면 다 모두가 세일즈, 다시 말하면 영업과 관련된 부문에서 시작해서 CEO에 올라간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 강좌 내용은 삶의 태도를 점검하라 하는 내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삶의 태도를 점검하는 것과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우리가 변화를 많이 하라고 하는데, 그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부터 변화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말 중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내 몸을 잘 닦고 그렇게 하면 그것이 나아가서 가정, 그리고 그것이 국가, 그래서 태평 천하라고 하는 세계까지 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삶의 태도를 점검하라고 관련해서 9가지 주제를 가지고 하나씩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철칙을 깨달으로부터 시작해서 목표를 세우라까지 9가지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철칙을 깨달아라. 인생의 철칙을 깨달아라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법칙이 인과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과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이론이나 견해가 아니고 중력과 마찬가지로 중력의 법칙. 중력이라는 게 뭐예요? 중력의 법칙이 뭐예요? 중력의 법칙이 뭐죠? 이 지구라고 하는 게 뭐예요? 거대한 중력이 있어서 뭘 끌어잡당기는 거죠. 여러분들 물건을 갖다가 던지면 아래 떨어지죠. 네. 밑에서 지구가 잡당기는 힘이 없으면 이게 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력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인과 법칙도 피할 수 없는 법칙 중에 하나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우리가 있다고 하면 그 결과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그 원인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원인의 행위를 그대로 잘 따라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소크라테스가 유사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
뭐 여러분들 학생이라고 하면 내가 성적이 잘 안 나오는 것, 나의 성과가 저조한 것은 아마도 근본적으로 나보다 앞서서 살아온 활동한 수백만의 많은 선배들이 입증한 어떤 관행, 실무적인 관행을 내가 아직 배우지 않았거나 또는 그 관행을 내가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기적이라는 것은 특별히 없는 거다.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결과를 내려고 하면 분명히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앞서서 그런 얘기 했었죠.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내가 알고 있는 공부 잘하는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고 부자가 되는 방법은 내가 알고 있는 부자에 되는 방법을 실천하는 것이고 또 뭐 있어요? 부자 되는 거, 또 건강한 거. 어떻게 하면 건강해요? 계속 걸어요. 내가 계속 걷는 게 아니죠. 계속 걷는다 해서 건강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건강한 거에 가장 식습관. 먹는 거 중요하죠. 먹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과자 먹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무조건 나쁜 거예요. 아이스크림 좋아요, 나빠요? 네. 안 좋은 거예요. 탄산음료 먹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안 좋은 거 알면서 먹죠. 그러면 스스로가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는 걸 자기가 따라가는 거죠. 나처럼 건강하려고 하면 아까 우리 김민정 학생이 말한 것처럼 식습관, 먹는 습관, 맛있는 걸 먹되 그것이 건강한 음식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아서 먹어야 됩니다. 맛있는 거 먹는 게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고기를 좋아한다. 박혜진, 고기를 좋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적당히. 먹어야죠. 먹는데 양을 너무 많이 먹지 않는다. 하루에 250g 이상 절대로 먹지 않는다. 왜? 그 이상 먹으면 내 콩팥이 너무 고생만 하지 몸에 축적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내가 고기를 좋아하면 고기를 먹어요. 그러나 너무 자주 먹지 않는다. 먹되 어떻게 먹어야 돼요? 고기 먹는 거에 나쁜 것만큼 내가 중화할 수 있는 걸 먹으면 그런 거죠. 양파를 많이 곁들여 먹는다거나 채소를 많이 곁들여 먹는다거나 마늘을 많이 먹는다거나 생강을 먹는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나쁜 것들이 상당히 중화가 되어서 어느 정도 먹어도 그렇게 몸에 나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식생활, 신장 건강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건강한 게 뭐가 두 번째 중요하죠? 두 번째는 먹었으면 어떻게 돼요? 잘 배출해야 돼요. 작은 창자에서는 어떻게 해요? 작은 창자에서는 흡수를 하죠. 큰 창자 대장에서 어떻게 해요? 배출해야 돼요. 근데 대장에서 그 머무는 시간이 길면 몸에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에 여드름이 난다. 그거는 대장에서 배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배출을 잘하는 거예요. 배출을 잘하려고 하면 내 장내에 유해균과 유익균이 있는데 유익균이 한 70%가 되고 유해균이 30%가 되면 문제가 없는데 그게 반대가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반대가 되면. 근데 반대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하면 아까 우리가 먹는 식생활에 있어서 아까 과자나 아이스크림이나 탄산 이런 것들을 덜 먹어야 되는 거 안 먹으면 제일 좋은 거거든요. 그러나 먹고 싶으면 한 달에 딱 한 번만 먹는다거나 우리 집사람이 새우깡을 참 좋아해요. 근데 일주일에 새우깡 한 봉지 이상은 안 먹겠다고 자기가 그걸 약속을 지키더라고요. 먹고 싶으면 먹기는 먹어야 되는데 그 횟수를 줄이고 간격을 넓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려고 하면 식생활 첫 번째, 두 번째는 배출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어떤 의료 행위가 있으냐면 자기가 그 장내에 세균이 나쁜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그 대장 내시경 같은 거 하려고 하면 그 병원에서 주는 약, 그 먹기 싫은 약을 막 사리들을 먹어요. 그러면 대장이 거의 물처럼 나오죠. 나중에 가면 물 나온다고 계속 먹으면 5분 있다가 물을 쫙 나오고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대장이 상당히 이제 세균들이 정리가 된 거예요. 대장 내에는 수십 조에 막 140조 이렇게 엄청난 그 세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상당히 내보내고 나서 아주 건강한 사람, 정말 건강한 사람의 변을 뽑아서 그 변을 주사기에 넣어주면 그 장내에 그 세균이 유익균으로 변하는, 그게 요즘에
새로 나온 시술로. 네. 그렇게 하면은 엄청 좋아진대요. 엄청.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 1%이 아주 건강한 사람의 그 변을 내 장내에 집어넣으면 내 장내에 있는 것들이 이제 바뀌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식생활, 두 번째는 잘 배출하는 거,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잠 잘 자는 거. 그렇죠. 잠 잘 자는 거. 잠 자는 거 중요한데 여러분들 중에 혹시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얘기한다 보면 밤에 10시나 11시 같으면 자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3시나 4시까지. 그래서 밤 10시부터 서너 시까지 잠을 자지 않으면 나머지 시간에 자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다고 그래요? 면역 체계의 복원일이 항상 10시부터 4시 사이에 이루어져요. 낮에 자면 면역 체계가 복원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밤에 너무 늦게까지 자려고 하지 마. 그러니까 적어도 11시 전에는 잠을 자야지. 나는 그래서 평생을 살면서 12시를 넘어서 공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원래 잠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12시 넘어서 공부하면 무슨 공부가 의미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잠자는 거를 꼭 지켜야 결국 나중에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잠자는 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잠잘 때 어떻게 해요? 잠잘 때 내가 계속 잘못된 습관. 다시 말하면 오른쪽으로 누워서 자면 나빠요. 네, 오른쪽으로 누워 자면 나빠요. 제일 좋은 것은 가급적이면 편안하게 누워서 자는 것이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누워야 잠이 잘 오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누우면 모든 장기가 눌린대. 그래서 오른쪽 눕는 것보다는 왼쪽으로 눕는 게 나아요. 그래서 빤히 자다가 꼭 옆으로 돌리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돌리면 안 좋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내 이야기를 안 들은 사람은 무식해서 나올까요? 방법을 몰라서 할까요? 항상 평생 동안 오른쪽으로 눕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한테 계속 내가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자는 것도 안 좋고 그냥 빤히 자거나 또는 꼭 옆으로 하고 싶으면 왼쪽으로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그래서 잘 자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거예요. 근데 인생에서 스트레스가 있어요? 없어요? 스트레스 있는 거예요. 내가 스트레스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 순간에 스트레스가 없어요. 다만 스트레스는 누구한테나 있는데 그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뭐가 관련되면 갈등이라는 거, 불안 이런 거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의 기차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차를 가만히 보면 어때요? 내가 항상 마음이 우울합니까? 안 그렇죠? 좀 지나면 또 어때요? 즐거움이 있죠? 인생은 이 마음속이 어때요? 감정이라는 게 즐거움, 막 그 스트레스, 갈등, 불안 이런 것들이 혼재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상당히 마음이 불안하거나 마음이 안 좋은 감정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좋은 음악을 듣는다거나 또는 아주 유머 있는 누군가와 대화를 한다거나 또는 좋은 꽃을 본다거나 이렇게 해서 빨리 그 상황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벗어나는 게 뭐예요? 생각의 기차예요. 생각의 기차를 타는 거예요. 근데 가장 우리가 어떤 경우에 우리나라에 지금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45명이 자살을 해요. 1년에 15,000명이 죽어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기차에 어느 칸이 불안이라고 하는 기차인데 그 불안 칸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안 칸에 들어가면 기차가 아무리 달려도 뭐예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이게 결국은 우울증 환자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매스컴에서 누가 죽었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은 뭐예요? 계속 우울하지 않죠. 계속 감정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나는데 그 불안이라고 하는 기차의 칸에 타면 어때요? 기차가 가도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서도 우리가 10명이면 2~3명이 우울증 환자예요. 우울증 환자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본인이 정신과에 가서 약을 먹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 게 하면 정신과 병도에 가서 약을 먹는 걸 무지하게 꺼려해요. 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하나의 병인 것이니까 그냥 우울증 약을 갖다가 마음이 안 좋으면 우울증 약을 먹으면 되는 거지. 가만히 여기서 여러분들 중에서 분명히 우울증 환자가 있을 겁니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우울하게 되면 그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나한테 참 힘들다. 그런 경우는 주저하지 말고 정신과 의사하고 상의해서
자기가 적절한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우리가 항상 즐거운 것만도 항상 감정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생각의 기차를 잘 타서 자기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 나가야 돼. 관리 나가야 돼. 부부가 매일 좋은 걸 아닐까요? 싸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둘이 같이 계속 싸우게 되면 어떻게 한 사람이 얼른 뭐 집을 나가서 한 바퀴 돈다거나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걸 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 그래서 하여튼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 아까 지금 내가 간단하게 하면 건강하게 하는 방법 4가지 얘기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좋은 식생활 습관을 갖는다. 그리고 먹은 것이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완전히 배출되도록 해야 된다. 근데 내가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오늘 아침에 거의 추웠어요. 거의 영하에 해당이 되는데 불구하고 옷을 단단히 입고 만보를 걸었어요. 만보를 걸으면 갔다 오면 어때요? 화장실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우리 장내라는 게 운동을 하게 되면 건강하게 되면 무조건 화장실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꼭 화장실 가야 되는데 여학생들 중에서 청소년기 여학생들 중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보면은 여자들 중에서 하루에 한 번씩 대변을 잘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3일씩 가고 4일씩 가요. 그 사람은 무진장 몸에 나쁜 거예요. 왜? 그 대변이 몸속에서 그냥 계속 가스를 배출하고 그 엄청난 몸에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래기나 여러분들이 안 좋아하는 모르지만 그런 러프한 그런 음식을 먹어야 배출이 잘 되는 거예요. 내 이야기 듣고 본인한테 해당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은 내가 그동안에 러셀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낙관적이 되어라 하고 가르친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성공해요? 염세적인 사람이 성공해요? 낙관적인 사람이 성공해요? 낙관적인 사람이 성공해요. 왜 낙관적인 사람이 성공하냐는 얘기는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이제 기억하면 좋겠어요. 인생을 살면서 기회가 몇 번 와요. 기회가 많이 오는 사람도 있고요. 기회가 적게 오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어른들 뭐라 했냐면 야 인생은 3번쯤 기회가 와 그런 얘기 해요. 근데 기회가 한 번도 안 왔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한테 안 와요. 근데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잘 포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낙관적인 사람이에요. 긍정적인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긍정적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항상 누구를 부정적으로 욕하고 뭐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관심 있지만 나중에는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면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어떤 정신 자세를 갖는 게 상당히 좋다.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했죠.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 한 글자로 뭐라 그랬어요? 나.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 한 글자로 뭐예요? 나요 나. 그래서 나는 내가 참 좋다. 나는 내가 좋다 이렇게 되는데 거기다 참을 붙여야 돼요. 나는 내가 참 좋다.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사랑한다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고 그 이야기를 내가 패턴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패턴 반복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다니는 학교가 명문대학이라고 자꾸 말하다 보면 명문대학에 다니는 것 같고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보세요. 나만 우울해지지. 내가 얻을 게 뭐가 있겠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부정적이 되기 쉽고 그런 사고방식에 늪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풍선에 공기를 불어넣듯이 스스로 자기 긍정의 어떤 말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습관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라와 관련되어 있는 몇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유사한 말들이 있습니다. I am positive. I am rational. I am diligent. I am persistent. I have goals. I believe in my ability. I am proud of my work. I serve my countrymen by my work. 나는 나의 일로 사회에 공헌한다. 나의 조국에 공헌한다. 네, 그런 얘기 했죠. 그리스 사람들이 아르테라고 하는 탁월함에 대한 얘기할 때 정의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 설명한 적이 있어요. 요새 와서는 정의가 무슨 공평에 대한 생각하지만 그리스 시대의 사람들은 정의를 갖다가 그런 공평의 개념을 생각하지 않았다. 우리는 뭐 이 시대에 지금 공평하지 않은 일 때문에
사이가 혼란스러워 있는데 그리스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의는 뭐였어요? 각 개인이 가지고 난 탤런트를 재능을 최대한 발휘해서 이 세상의 발전에 공동체의 선에 기여하는 게 정의라고 했어요. 김민정이가 부모로부터 받은 탤런트를 최대한 발휘해서 그걸 통해서 그 능력을 이 사회를 위해서 공헌하지 못하면 김민정이의 삶은 정의롭지 못한 삶이에요. 각자가 다 탤런트가 있을 거예요. 그 탤런트를 잘 개발해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저 사람이 적어도 이 세상의 발전을 위해서 벽돌 한 장은 놓았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 세 번째는 스스로 고용하라. 내가 회사에 다니면서도 내가 월급쟁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머슴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스스로 어떤 주인의식, 책임감을 갖는 사장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마음속으로 자신을 사장으로 임명해 놓으면 사장처럼 모든 것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여러분들 조그만 식당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 종업원처럼 일하는 사람이 있고 사장처럼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장이 보기에 사장처럼 일하는 사람을 좋아하겠어요? 종업원처럼 시키는 것만 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가셨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사장의 마음으로 사장 같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결국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최대의 실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에 대해서 관점을 종업원에서 1인 회사의 사장으로 자기가 승격시킨다고 하면 인생을 주체적으로 창조할 결심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상황의 피조물이 아니라 내 스스로 상황을 만들어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네 번째는 햇빛을 향하라. 아까 이야기 긍정적인 거하고 관련된 이야기.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유쾌한 사람이 되자. 여러분들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냐? 여학생들한테 대학생들한테 어떤 남자의 배우자를 원하냐고 물어보면요. 자기보다 똑똑한 남자를 좋아하겠어요? 자기보다 조금 똑똑하지 않은 남자를 좋아하겠어요? 옛날에는 똑똑한 남자를 좋아했는데 요즘은 안 그렇대요. 요즘에는 자기가 컨트롤이 가능한 조금 자기보다는 머리가 팍팍 안 들어가는 남자를 좋아한대. 네. 왜? 똑똑한 남자 만나가지고 계속 그 똑똑한 남자 밑에서 박박 기며 살고 싶지 않죠. 두 번째는요. 배우자 중에서 유머 감각이 많은 사람. 네, 유머 감각이 많은 사람 좋아해요. 네. 유머 감각이라고 하는 게 뭐 태어나는 것도 하지만 사실 노력하면요. 오늘의 유머 하나 잘 기억했다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미래 에셋 회장이 박현주라는 사람인데 나이 나보다 2살밖에 안 많이 먹었어. 근데 그 사람이 그냥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나와가지고 금융 분야에 들어갔다가 자기 태생이 전라도에 그 김대중 정부 시절에 대통령한테 뭐 많이 뭘 혜택을 받았는지 지금 미래 에셋이 그 우리나라의 1등 증권회사 대우증권을 먹었잖아요. 저기 뭐야 그 서울 동대문 쪽 가보세요. 미래에셋 건물이 몇십 층 건물. 이번에 뭘 먹으려고 했어요? 아시아나 항공사 먹으려고 하다가 못 먹고 결국은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정세영 아들한테 갔는데 결국은 그냥 대학 나와서 한 30년 40년 만에 거의 뭐 몇 조 자기 순 재산이 몇 조 될 거예요. 네. 그 사람이 뭐라 했냐면 자기가 누구를 만나러 갈 때 하는 행위가 나와 있는데 그 책에 돈이 꽃보다 아름답다라고 한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 나와 있어요. 나는 누군가와 약속을 하면 반드시 목욕을 한다. 깨끗하게 목욕을 한다. 두 번째는 내가 그 사람 만나서 오늘 그 사람한테 뭘 전해줄까 하는 유머 몇 가지를 낡은 아재 개그가 아니라 새로 나온 유머 몇 개를 가지고 가서 만나자마자 내가 하고 싶은 본론 얘기를 하지 않고 상당한 기간 동안 그 유머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사람이에요? 처음 만난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로 출발을 하면 사람이 긴장을 풀지요. 그러면 어떤 자기가 협상을 해야 할 때 자기가 자기 쪽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인생을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누굴 만나서 누구하고 무슨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만나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그 얘기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나서 본론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페이스로 끌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머 감각 갖는 거, 유쾌한 사람이 되는 거 중요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의 나쁜 면보다는 항상 좋은 면을 본다고 해요. 나도 인생을 꼭 그렇게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는 이제 교육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나보다 더 훌륭하게 돼야 되니까. 네. 살면서 어때요? 다른 사람의 나쁜 면, 부정적인 면을 보지 말고 항상 좋은 면만을 보면서 살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는 바와 달성 방법을 생각하는 반면에 실패한 사람들은 본인이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무엇이고 누구를 갖다가 탓할 것인가. 여러분들 지금 와가지고 내가 공부를 잘했든 뭐했든 간에 그 잘못했다고 하면 결과가 나쁜 것을 자꾸 탓할 필요 없어요. 내가 그때 고등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잘못 만났다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부모님이 부자이 아닐까부터 시작해서 나는 나한테 왜 이렇게 스마트한 머리를 주지 않았을까. 그거 자꾸 탓을 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보다 어때요? 훨씬 부족한 상황에 태어난 사람도 더 훌륭하게 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누구를 탓하는 것은 그렇게 인생 살면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난과 실패 속에서도 항상 가치 있는 기운을 찾아서 내가 어려울 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 결코 누구를 비판하거나 불평하거나 비난하지 않는, 이게 이제 카네기의 유명한 거예요. 비판하거나 불평하거나 비난하지 않아야 된다. 자기 자신과 회사 또 업계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면 들수록 고객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와 더욱더 거래를 할 가능성을 있다. 우리가 햇빛을 향해 서면 그림자는 항상 뒤에 만들어지는 것. 다섯 번째, 포기 말고 인내하라. 우리가 살면서 뭐 하다가 결국은 실패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는 사람이 하는 거죠.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실수가 많아지면 그것이 모아져서 뭐가 돼요? 내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는 거니까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 인내력은 자기 규율의 표현이다. 인내력은 종종 인생의 결정적인 차이를 유발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내력이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절대 포기하지 않고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 업계의 모든 사람을 서서히 능가하는 사람. 인내 없이 성공을 이룰 수 없다. 여러분 오늘 두 명의 그 특강 하시는 분들이 오는데 그 두 분들이 다 여자들이에요. 여잔데 내가 알기로 두 분 다 연봉 1억 5천 이상 받는 사람이에요. 학력이 높지 않아요.